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과 잠실대교 남단 사이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지역에 아파트 숲들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현재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잠실 한강공원의 잔디밭 풍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아침 6시 34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강 자전거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습니다. 해발 262m 남산 위로 남산 타워도 있습니다. 자,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셔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새벽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확장 억제력에 관한 핵 우산 제공에 관하여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준해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즉각적인 신속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이른바 핵우산 제공 정책이고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 전부가 모인 가운데 상하 합동 연설을 하셨는데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전에 연설한 이후 10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하 합동 연설을 하셨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상원과 하원 합동 연설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신 모습 뒷면에 부통령 겸 상원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또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뒤에 앉아서 지켜보는 그러한 게 외신 사진에 나왔는데요. 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권력 서열은 1위가 당연히 대통령, 2위는 부통령 겸 상원의장, 3위가 하원의장, 4위가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합동 회의는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윤 대통령께서 연설하셨는데요. 자, 상원 하원 합동 연설하니까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인천 상륙작전,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다 아실 겁니다. 맥아더 장군이 1951년 4월 11일에 그 당시에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해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51년 4월 19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 상원과 하원 합동 연설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남기고 퇴임 연설을 남기고 퇴임을 합니다. 퇴임 연설의 제목이 뭘까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게 미국 군가,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하는데요. 미국 군가 후렴구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영어로는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다시 말씀드립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미국 군가의 후렴구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맥아더 장군이 역사 속으로 물러나시는데요. 그 맥아더 장군이 상원과 하원 합동 회의에서 퇴임 연설을 하실 정도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우리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이셨죠. 자, 지금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무력 남침을 했을 때 낙동강 전선으로 우리는 후퇴를 한 상태였고, 그것마저도 사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소멸해 버렸을 텐데요.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총 16개 유엔 국가들이 지원군을 보내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격에 그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1950년 9월 15일 9월 15일이면 6.25 한국전쟁 발발 때로부터 약 80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성공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북진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남북 간의 교착 상태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요. 1953년, 즉 지금부터 70년 전에 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전쟁 3년의 그 참화가 멈추게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2년 차였던 1951년 그 무렵에 중공군의 개입에 따라서 이제는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 그치는 게 아니라 16개 유엔 회원국과 중공군까지 각각 남한과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국제전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을 소멸시키려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인 만주 지역까지 진격을 하고 필요하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경질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1951년 4월 11일에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해임했고, 그로부터 8일 후인 4월 19일에 맥아더 장군이 상원 하원 합동 회의에서 퇴임 연설로 그 유명한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매우 역사적인 퇴임 연설하고 물러나셨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여하튼 맥아더 장군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그 관계에 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50일쯤 전에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내용이 담겨 있듯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권위와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었고, 그보다 10년 연하이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11년 후배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선에서 승리의 주역이, 연합국의 승리의 주역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고,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 승리의 주역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자 제34대 미국 대통령이 된 분인데요. 자, 태평양전선에서 필리핀 수복작전이 있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필리핀을 수복하는 작전이 1944년 10월 20일 레이테만 해전, 레이테만 상륙작전인데요. 거기에서 맥아더 장군이 성공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는 같은 해인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럽연합군이 유럽 대륙을 수복하는 작전을 성공시켰는데요. 그 공적으로 인해 가지고 태평양전선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유럽전선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해에 같은 연도 1944년 12월에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4스타에서 5스타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젠하워 장군이 맥아더 장군보다 10살 연하이자 육군사관학교 11년 후배이긴 한데요. 제가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에 두 분의 그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하는 글도 수록을 했습니다. 여하튼 현재 풍납토성 나들목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현재 풍납토성 나들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급경사길이라 좀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그러게 맥아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선의 연합국 승리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또 한국전쟁 승리의 주역이기도 한데요. 맥아더 장군은 나중에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일본 주둔 연합군 또 총사령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과 메가드 장군이 찍은 사진이 일본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일본에서는 일본 천황에 대하여 일종의 신성시하는 그 신에 준해서 신봉하는 추앙하는 그러한 그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의 수계이기도 하죠. 일본 천황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메가드 장군이 일본 주둔 미군정이죠. 미군정 시절 일본 주둔 연합국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주둔을 했었는데요. 그때 천황과 만나서 찍은 사진이 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냐면 그 사진에 나온 오른쪽에 나오는 일본 천황의 히로히토 천황이죠. 히로히토 천황의 모습은 정장을 했는데 완전히 기립 아주 경직된 자세로 차려 자세에 가깝게 서 있고, 반면에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메가드 장군은 짝다리를 짚고 한쪽 다리만 짚고 약간은 거만한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 사진을 보고는 자기들이 신성시했던 천황이 메가드 장군 옆에 서서 꼭 수행원,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의 관계처럼 히로히토 천황이 메가드 장군의 바로 옆에서 수행원처럼 경직된 자세로 서 있어서 자기들이 신성시했던 천황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메가드 장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 주둔하면서 많은 경제 발전, 또 일본이 재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일본군 수백만 명들을 이제 군대에서 전역시키면서 군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라 라는 식으로 한 500만 명 전후에 그 많은 군인들을 전역 조치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메가드 장군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의외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팬레터도 400만 통 가까운 팬레터를 받았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메가드 장군이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아버지 시절부터 또 할아버지 시절부터 유명한 군인 가문으로 엘리트 코스로 쭉 승진을 해왔고 초특급 승진을 해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가드 장군의 10살 연하이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11년 후배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대기 만성형입니다. 승진이 굉장히 늦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초특급 승진을 하게 돼서 1944년 12월에는 10살 많은 메가드하고 같은 계급으로 육군 원수 5스타로 같은 시기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대기 만성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등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 최고 사령관을 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또 1949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도 했고, 미국의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도 했었었고, 드디어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은 공화당으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까지 했을 정도로 메가더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기만성형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여하튼 메가더 장군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1951년 4월 19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여하튼 윤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7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국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서 어떤 취지의 연설을 하셨냐, 언론에 보도돼서 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외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16개 나라의 연합국을 형성해서 한국을 도와줬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을 했다. 한국은 원래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의 입장으로 급거 성장을 한 그 원동력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 혈맹 관계다, 뭐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참전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4분이나 거명을 하시면서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영웅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무력을 통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연설을 했었고요.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고요. 또 테일러시에도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내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공장도 또 오픈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또 문화 콘텐츠가 많이 강화되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의 그러한 음악 차트에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각각 미국과 한국은 각국의 각자 나라의 빌보드 차트나 음악 차트에 각
상대 국가의 가수들이 많이 오르는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국가는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 공유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상하 합동연설의 그 의원들의 폭소를 자아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이름은 모르시겠지만은 BTS나 블랙핑크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BTS와 블랙핑크가 유명한 한국의 가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름을 상하 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BTS나 블랙핑크는 다 아실 거다. 뭐 그런 취지의 연설이었던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원 하원 합동 연설에 즈음해서 지금부터 72년 전 1951년 4월 19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상하 합동 연설에서 퇴임 연설을 하면서 물러났던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취지의 그러한 명연설도 소개해 드렸고요. 맥아더 장군과 더글라스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의 그러한 관계에 관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아침 7시 약간 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 정도 되고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